안녕하십니까. 케이트님 황성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학원 강사 이력서의 포인트, 대형 단가 원장은 어떤 걸 주로 볼까? 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한 2년 반 전에, 거의 한 3년 전에 학원 강사의 이력서 작성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어저께 한 분이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리뉴얼 할 때가 되긴 했구나, 라고 해서 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거의 강사들, 고등부에서는 강사들 이동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막 이런 포인트라서 아마 지금 이제 올해 이직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이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기 대형 단가 원장 누구겠어요? 접니다. 저하고 저희 동료 원장님들 이 봤을 때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학원의 유형마다 보시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력서 구성 요소별로 눈여겨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력서 하면은 레주메 하면은 이게 있는데 처음에 사진이 있죠. 사진 사진. 제가 여태까지 이번에 원장이 되기 전부터 그 관리직 비슷한 걸 좀 팀장을 하기도 하고 부원장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모으실 때 이력서를 볼 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본 거 하면 천장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 본인이랑 똑같이 생긴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진 보고 오 잘생겼다, 오 예쁘다. 그래서 좀 살짝 기대를 뭐 이성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지만 살짝 기대를 하면서 보면은 그분이 오신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럼 너는 사진 어떠냐라고 하면 제 사진도 똑같아요. 제 사진도 저처럼 안 생겼어요. 많이 잘생겨서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 룰이기 때문에 사회의 룰이기 때문에 사진을 너무 과도하게 다르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너무 과도하게 다르게. 아예 못 알아볼 정도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사진 할 때, 요새 뭐 단과 지원하실 만한 선생님들은 사진을 그, 좀 뭐랄까, 막 찍는 경우는 없고 보통 프로필 사진을 좀 찍으니까, 그래서 좋은 사진들이 괜찮은, 그냥 바로 그거 띄워다가 광고에다 쓸만한 사진들을 이제 올려주시는데, 가끔 가다가 사진을 그냥 저기 뭐 동영상에서 캡처한 것 같은 걸 이제 올려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이라는 게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합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하여튼 이 사진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과도하게, 너무너무 과도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 정도는 뭐 일상적이지. 솔직히 인강 선생님들 그 프로필 사진이랑 영상 까보면은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괜찮다. 근데 거기서 너무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사진도 가능하면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가 뭐 한 컷이나 두 컷 정도 찍는데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리뉴얼 하면서 찍으시는데 남자 선생님들 막 찍은 지 8년 된 거, 10년 된 거 막 이렇게 올리시고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요새 이 사진 리터칭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내가 얼굴로 먹고 사는 강사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사진은 최소한 3, 4년에 한 번씩 리뉴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찍으세요. 언젠가 써먹습니다. 자, 두 번째 학력. 자, 제일 먼저 보는 건 이제 사진이랑 학력을 먼저 봅니다. 이 학력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담실에서 이제 학생을 모집을 할 때 이 강사가 우리 학원에 처음 들어온 이제 신규로 진입한 강사라고 하면 뭔가 어필할 게 있어야 하는데 옆 학원 1타 강사가 우리 학원으로 왔다. 그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대체로 그 지역에서는 뉴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뭐래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언급하기 좋은 게 학력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시작할 때의 이 학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공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그 포인트, 딱 시작 포인트의 학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네 학원은 학력만 보고 뽑았냐? 그런데 학력도 보고요. 다른 것도 보고 학력이
일반적으로 선호할 만한 학력이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세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실력으로 강의로 증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력이 아주 절대적이진 않다. 그래도 높으면 좋죠, 뭐.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욕먹었는데, 너 왜 그때 그 점수 가지고 그 학교 가가지고, 학력이 좀만 더 좋았으면 내가 뭐 해줄 텐데 술자리에서 맨날 욕먹었네, 아주. 자, 그래서 학력, 자, 봅니다. 다음에 경력을 보죠. 경력을 좀 자세히 봅니다. 경력만 봐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학원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죠. 일반적으로 이력서 플러스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오니까 거기에서 자세히 봅니다. 많이 쓰면은 사람이 잘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다 봅니다. 다 봐요. 그게 뭐 10장, 20장 되는 것도 아니고 끼케베 한두 세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요 정도 사이즈니까 일단 지원해 주신 분들 거는 다 봅니다. 경력을. 자, 그래서 보고 거기에서 이 논리적인 비약이나 뭔가 빠진 부분이나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일단 거릅니다. 일단 걸러요. 뭐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빠졌거나 깜빡하고 빠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그러면 이게 팩트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학력에서 좀 그 예전 얘기긴 하지만 요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지만 허위 학력과 허위 경력을 올리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학력 같은 경우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허위 학력이 자기 하버드 나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하버드까진 갔어요. 가서 그 어학 코스 있죠? 어학 코스 6개월 하고 돌아오신 분이 이제 하버드 졸업한 것처럼 이렇게 썼죠. 처음에 하버드 졸업한 사람 왜 우리 학원에 지원해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제가 있던 학원에서 이제 일을 같이 그 허위 학력 하버드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한 3개월 만에 뽀록 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셨다가 거기서 잘 안 돼서 자기 학원 차렸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한 2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질 때까지. 그런 것들도 있고 예전에 뭐 인강 선생님 중에 유명하신 분들 학력 이슈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학원가에서 학력 다 체크하고 요새는 뭐 졸업증명서 이런 거 다 받으니까 요새는 그건 좀 어렵고 경력 같은 경우는 어느 학원에서 일했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학원 대표 강사 강사 쓸 때 보통 다 대표 붙이니까 대표 강사 오케이. 근데 모 학원 1타 강사 모 지역에서 뭐뭐 1타 그러면 그 지역 다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 메가스터디 학원과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은 다른 학원이잖아요. 다릅니다. 또 메가스터디 했을 때 그 러셀이 아닌데 로컬 학원인데 메가스터디가 붙은 학원이 강북 성북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구별을 해서 써주시면 지역과 해서 구별을 해서 써주시면은 그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어물쩡 안 넘어가려고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어디든 둘 다 전부 다 훌륭한 학원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교로 일했는데 학습 조교로 일했는데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형 학원이나 유명 학원이면 거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한 10분 안에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한 통이면 거의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빼시면 되고 빼시거나 요런 의도가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요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그거 그 다음에 저한정으로 이제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저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 대한 그 찬양 같은 걸 이렇게 막 써주시는데 같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저를 좋아해 주시면은 저도 좋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까지는 아니다. 그냥 같이 일하실 분을 모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 모임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 한정 뭐 경험이 좀 있다. 자, 하여튼 뭐 경력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대로 자기 한 거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했으면 되지. 그리고 초보 강사가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좋은 학원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뽑아줄 텐데 경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학원이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거기서 작은 성과를 이뤄놨다면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력을 기술할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때 말로 여기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뭐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숫자를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경력 중에서 제가 이제 신규로 모신, 제가 이제 원장이 되고 나서 새로 모신 선생님들이 14명 정도가 계신데, 그 중에 일부는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들을 새로 모셨고, 그 다음에 일부는 아예 새로 이력서 보고 모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만약에 수능 강사를 모신다 그러면은 수능 강의를 어디서 했었는가를 보고요. 내신 강사를 모신다 그러면 내신 강사를 어디서 했었는가를 봅니다. 단과에 신규 진입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단과에 와서 잘 버틸 수 있는 그 경험들을 하셨나를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동에서 그 단과 뭐 영어 강사를 이제 새로 신규로 모신다 라고 하면은 목동 지역의 내신을 해본 적이 있나, 고등 내신을 해본 적이 있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목동이 신규 진입이면 목동 외 다른 지역에서 어디서 내신 대비를 했고 어느 학원 유형에서 해봤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시행착오가 적기 때문에 지역을 옮겼을 때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는 거고요. 그거 하고, 단과는 판이 너무 좁기 때문에 단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전화 한두 통이면 그분이 어떤 학원에서, 그전 학원에서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력 이런 거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서술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이력서 디자인을 보는데 저는 이걸 좀 많이 봅니다. 이력서 디자인이 그 예전 우리 이력서 예전 그 뭔지 아시죠? 그 표로 돼 있는 거, 줄만 가 있고 가로 줄 가 있는 표로 돼 있는 거 있죠. 사진 붙어 있고 뭐 본적도 막 써 있고 요걸로 오면 일단 저는 패스합니다. 왜냐면 그 단과에서는 자기 교재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프린트 핸드아웃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외적으로 보이는 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포지션인데, 이렇다고 하는 것은 실력은 충분히 좋으시겠지만 이거를 학생들한테 어필하거나 외부에 어필하는 마케팅 포인트에서 감점이 확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력서 디자인, 나 이력서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구글에 이력서 검색하시면 이력서 이미지로 이제 이력서 검색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괜찮아 보이는 거 한번 시간 들여서 만드셔도 되고, 누가 이제 포맷 공유해주면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뭐 PPT로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PDF로 출력하시면 되니까 하셔도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실 거예요. 되게 큰 회사니까. 이 핀터레스트에서 이력서나 레주메나 CV 로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모던한 스타일의 이력서들이 많습니다. 그거 보고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따라 만들어 놓으세요. 나 이거 편집 이런 거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크목 이런 데서 이거 보고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 부탁을 하던가, 옆에 있는 선생님 중에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 있으면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술 한잔 사주던가 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력서 디자인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문단 달랑 나눠 놓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요약 서술이 잘 돼 있나, 이런 걸 봅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그 앞뒤로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나, 아니면 명확하게 팩트 베이스로 하면서 여기서 본인이 경험했던 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것도 디자인이죠. 텍스트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나, 이런 것들도 좀 봅니다. 심지어 저는 폰트도 봐요. 그래서 폰트가 수학 선생님은 폰트 안 봅니다. 이분들은 신명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보고, 다른 타음학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지만 그 본인 교재나 이런 거 첨부해서 보시면 교재 어떻게 만드셨나 좀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패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괜찮은 강사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학력이 좋은 강사가 성공해서 1타 강사가 된 것도 많이 봤고, 학력이 좋지 않은 강사가 1타 강사가 된 것도 많이 봤고,
경력이 충분히 쌓여서 공식처럼 이게 딱 원하는 경력이 따다닥 쌓여 있는 강사가 당연하다시피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봤고, 처음인데 처음 단과에 진입하는데 경력자들 다 쌩까버리고 쭉 하고 치고 올라가는 것도 꽤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뭘 보냐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맞는 분인가를 보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 필요한 포지션, 여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 거지.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갖고, 이러면 패스, 이러면 패스, 이런 것들은 거의 별 몇 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기준에서 몇 개, 학력이나 경력에 허위가 있는 경우, 사진에 허위가 굉장히 심한 경우, 근데 이건 실제로 봐야 하는 거니까. 이력서 디자인이 너무 그 전통적인 경우, 내용 기술 방식이 너무 허황된 내용이 많이 들어갔거나 수식어가 너무 많거나 읽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제가 보고서 이분은 우리 학원에 잘 안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패스하는 경우. 그 이력서라는 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력서 작성 팁을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 실적과 경력은 숫자를 써서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숫자를 쓰는 순간에 이 사람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숫자가 거짓일지라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4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21명이 되었습니다. 뭐 21명에서 여기 4명에서 21명에 17명의 신규 중에서 그동안에 퇴원은 1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3명은 친구 소개로 들어왔고, 나머지 5명은 학원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이 사람은 자기 신규생과 퇴원생을 다 분석을 하면서 자기 성과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친구 소개를 많이 하는 강사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근데 앞뒤 다 잘라먹고 앞뒤만 딱 남기고 가운데 거 다 잘라먹고서 4명에서 시작해서 21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기 성과에 자신감이 있는 선생님이구나, 스스로 불려나가는 선생님이다, 여기서 끝이에요. 이것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적과 경력은 숫자를 써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그 근무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1년이 아니었는데 1년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학원을 계속 자주 옮겼다 그러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당연히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학원 이름을 봅니다. 한 6개월 있다 그만뒀다. 근데 학원 이름을 봤는데, 학원이 딱 봤더니 6개월 있다가 옮길 만한 학원이야. 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그 학원 내가 잘 모르거나 모르는 지역이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한테. 그리고 1년이 안 됐는데, 1년이 안 돼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뭐 한 6개월이 비어 있어. 그럼 뭐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쉬었나?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쓰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거기서 하지 않았다면. 나 어떤 학원에서 원장님이 거기 원장이 너무 양아치 원장이라서 개 싸우고 나왔다. 그래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써주신 내용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그 학원에 근무했던 다른 선생님이나 그 학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전화번호가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데 인사를 좀 나누고 나서 사실은 이런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지원을 해주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얘기해 주세요. 거꾸로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을 때도 저도 확인해서 레퍼런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대체로 웬만큼 난장판 치고 나간 거 아니면은 그렇게 나쁘게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잘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잘한 거 위주로, 아쉬웠던 점 왜 나갔냐 그러면 아쉬웠던 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장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학원에서, 제가 있던 학원에서 뭔가 내부 스태프들 사이에서 평이 굉장히 안 좋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경기도 남쪽의 대형 학원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거기 제가 알고 있는 강사가 한 7, 8명 돼요. 심지어 그분이 글로 이직한다는 걸 그쪽 부원장님한테 제가 다이렉트 들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와갖고. 그래서 그 선생님 잠깐 봅시다 해갖고
제 방에 들어가서 원장실 들어가고 선생님 어디로 가신다면서 했더니 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쪽에서 전화도 왔고 그쪽에 아는 선생님들 많다. 누구누구 과목에 누구누구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눈치를 엄청 보는 겁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안 보더니. 그래도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점은 그렇게 뭐 나쁜 점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일부러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정말로 똥 싸놓고 나갔을 때 진짜 그 학원에 피해가 클 것 같을 때 뭐 아까 얘기했던 허위 그분 좀 학력이 허위라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학생한테 쌍욕해서 뭐 제 뭐지 트러블 생겼다 뭐 고소당했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죠. 중대한 건 말씀을 드리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커뮤니케이션 미스나 이런 거에서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 안 드립니다. 자, 하여튼 요새 세상 다 연결돼 있어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쓸 게 없어요. 그럼 아니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시면 되죠. 굳이 뭐 허위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력서 디자인은 한번 제대로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스터디의 그 영어 조정식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본인이 메가스터디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정장 깔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항상 여기다가 딱 꽂고 다녔다. 언제 어느 때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 준비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만큼 자기 이력서를 갖고 다니는 것도 갖고 다니는 건데 누구 보여줄 만큼 열심히 잘 써놨어야 되죠. 자, 다음에 이력서나 이런 거 이력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력서만 보내주지 마시고 경력 기술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자체 교재 있으면 샘플 요새는 PDF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아니면 샘플로 한 개 챕터만 보내주셔도 되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수업을 하면서 내 수업에 대한 반응이나 내 교재에 대한 반응들 이런 거 학생들이 있으면 꼭 사진이나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로 남겨두시고요. 뭐 수업 후기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잘 모아두시고 자기 PR 할 때 이런 것들이 찐이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보고 좋다고 그 글을 써주면 얼마나 고맙고 이걸로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다음 내가 만든 브로셔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다 모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자체 교재 퀄리티 그다음 브로셔 퀄리티 이런 것만 봐도 이분이 단과에서 홍보 쪽에 있어서는 준비가 많이 되셨구나. 이미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좀 어설픈 걸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셔도 어설픈 거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경력을 딱 봤더니 한 10년차 이하라. 단과 경력은 한 3, 4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만들려고 노력하셨구나.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근데 단과 경력 한 10년 넘었는데 이런 것들 보내주셨는데 딱 봤더니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모실 때 시강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타과목 선생님들도 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뭐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무슨 수학 선생님 시강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시강 보고 제가 평가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 눈높이에 저도 못 맞춰요. 제가 다시 수업을 해도 못 맞추는데 눈만 더럽게 높아져갖고 괜히 보면 지적할 것만 생기는데 근데 내가 지적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그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시강을 안 봅니다. 다만 이제 수업한 영상이나 시범 강의 스타일로 영상을 촬영한 거 보내주시면은 그걸 봅니다. 근데 다른 학원에 시강 보는 학원이 아직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강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또 이 시강이라는 게 앞에 학생 놓고 수업하는 거랑 내가 익숙한 강의실에서 익숙한 학생들 놓고 수업하는 거랑 처음 가본 학원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앞에 아저씨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 능력 한 50%만 발휘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자리 가서 한다고 하면 저도 버벅될 거 뻔히 아니까. 하지만 뭐 시강을 보시는 데가 있으니까 시강이 부담스러우시면 미리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시고 링크를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링크입니다. 링크 파일 막 몇 기가짜리 보내지 마세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일부 공개로 해놓은 다음에 그거 링크 따서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것들도 센스를 봅니다. 갑자기 막 이메일 왔는데 막 4기가짜리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다운 안 받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급하고, 그 다음에 강사가 진짜 급하게 필요하고, 누군가의 추천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걸 보긴 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그렇게 막 용량이 많은 거 올려주시면 잘 안 봅니다. 그냥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강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시강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할 때도, 나중에 뭐 시강 팁이긴 한데, 내가 뭐 그 학원에서 시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학원에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할 텐데, 그거에서 버벅될 수가 있으니까 내 시강 스토리를 만약에 하고 나서 제가 5분만 제가 준비한 거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학원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더위가 가고 이제 슬슬 시원해지고 있네요. 좀 있으면 뭐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일단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구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종종 이제 댓글로 이제 이런 거 알고 싶어요라고 써주시는데 제가 그걸 바로바로 만드는 케이스도 가끔 있고, 그걸 좀 모아놨다가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그 주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댓글 모두 읽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의견 주신 것들 웬만하면 모두 반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면 달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